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중개계약 나갈 차례죠. 페이지 153쪽입니다.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망. 여기는 각각 그 중개계약에서 하나, 정보망에서 하나,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두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중개계약 개념을 먼저 말씀 좀 드리죠.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중개를 의뢰한 자, 이자와 개업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후일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이러한 계약을 통칭하여 우리는 거래계약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중개계약을 공부하고 오늘 거래계약까지 전부 다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중개계약제도로서 일반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 22조인데 일반 계약은 뭐냐면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옆집 개공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옆집 개공 C한테 또 중개 의뢰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준 형태.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이 집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22조에 통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럼 155쪽에 맨 위에 박스. 일반 중개계약 그래갖고 조문이 실려 있죠. 조문만 충실히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럼 이 요청에 대하여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느냐의 문제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죠. 나는 일반 중개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의뢰인의 요청에 작성하니까 네 가지를 기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를 넣어줘야 돼요. 물의 동그라미. 물.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넣어줘야 됩니다. 가짜의 동그라미. 다음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32조에 정한 중개 보수. 수의 동그라미. 수. 다음에 4호,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준자의 동그라미.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이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줄 때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써주라고 그러고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 가격 써줘야 되고, 보수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중개 보수를 꼭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영제 19조가 실려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이고요. 법제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권장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바꿔내는 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그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등록관청은 권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 밑에 규칙 제13조가 실려 있어요. 시행규칙.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그랬거든요. 서식이란 말의 동그라미. 그래서 영제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에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 중개 서식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란 얘기죠.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현재 우리 시행규칙에 정해놨고요. 이 서식을 일반인에서 작성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권장서식이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고요. 나아가서 작성을 했잖아요.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상
개혁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칙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러면 넘어가 보실까요? 전속 중개계약 제도 156쪽으로 갑니다. 이제 문제는 전속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이란 말 들어보거든요. 프로야구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속 중개약 제도는 이런 제도입니다. 의뢰인 갑이 특정 개혁공사 A죠. 특정 개혁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바로 전속입니다. 물건을 개공이 혼자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속은 개혁공사에게 유리한 형태라 볼 수 있고요.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형태예요, 이거. 그래서 의뢰인은 한 중개업소만 내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법 23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약제도 거기 156쪽의 1번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이라고 돼 있죠. 그게 우리 법 23조 1항 조문입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특정한 개혁공사를 정하여 그 개혁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걸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이걸 체결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냥 심심하니까 체결할 수 있다 밑줄 하나 그어놓을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의뢰인께서요, 나는 여기만 내놓는다, 딴 데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개혁공사가 이걸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의 문제. 체결할 의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계약 자유원칙상 전속일지라도 체결 의무는 없어요.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속은 역시 체결할 의무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전속계약의 유효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전속은 유효기한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것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이었다면 전속중개약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일단 해두세요. 그래서 유효기한은 3개월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제 우리 개공이요,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전속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속을 체결한 개혁공사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요, 전속계약서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전속중개약 서식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는데 이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거라 했어요. 이 얘기는 전속중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서 써라 이렇게 작성 의무를 부여했고요. 다음에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존도 하셔야 돼요. 보존이란 말은 보관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3년간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류 보존 있잖아요. 우리 공인사업 쪽에서는 서류를 보존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오늘 다 나와요. 그래서 전속계약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전속중개약서는 3년간 보관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점 이해하시고요. 다음, 물건을 혼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래시키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게 3번째 의무예요. 다만 이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되시죠? 뭐 저쪽에 저 위에 계신 뭐 뒷돈 받아 사신 분이라든가 또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비공개 요청할 거예요. 그럼 이런 비공개 요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 나가는 거예요. 공개 나가는데 며칠 내에 나가야 되냐면 전속 중개계약 후 7일 내에 나가야 돼요. 7일이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 7이라고 그랬는데 후일 7일짜리는 통째로 남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다 하느냐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잠시 후에 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망신으로 계약할 건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생활정보지 엄청 보시는데요,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에요.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공개했잖아요. 그럼 공개한 내용도 문서로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며칠 내에 하시라고요? 7일.
공개한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공개했다 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구두로 통지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음으로써 2주의 1회 이상은 업무 진행 사항,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의 1회 이상은 문서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이거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인 갚으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즉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5가지가 바로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 5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개할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 공개할 정보는 교재 157쪽에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 교재 읽어드리면서 잠깐 교재 순서하고 지금 칠판에 있는 순서가 좀 틀린데, 이 순서가 우리 법령에 있는 순서예요. 근데 현재 우리 교재가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이 저자께서 암기법인가 봐요.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교재가. 그래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교재대로 가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물,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 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연대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색깔 칠해져 있는데 그 밑줄 하나 그어줬죠.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권리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예요. 왜 그런지는 짐작되시죠? 개인정보보호법상 인적사항 공개 금지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해 놓으면요, 물건 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일적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3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인지 여부 이런 것들 공개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시설 등의 상태, 그러니까 수돗물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이런 거 공개하라는 얘기고, 다음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야 돼요.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공개해 줘야 되고, 다음 8번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과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입지 조건 모두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7번입니다. 중개사물의 거래 정맥 공개해야 되고, 및 공시지가 그랬죠. 공시지가의 밑줄.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 밑줄이에요. 고개 두 개가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시험에서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 보시면요,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를 하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둘이 차이가 있죠. 인적사항 공개 금지 사항이고요. 이거는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지하게 잘 물어보고, 여백에다가 요것만 메모하세요. 이렇게 수, 세, 제외라고 딱 메모해 놓으세요. 수세 제외.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확인 설명 사항을 공부할 거거든요.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 차이가 있는 게 4가지예요. 그 4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인적 사항하고 공시지가하고 수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수가 뭐냐면 중개보수. 제 암기표에서 전부 다 숫자는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고, 그 다음에 세는 뭐냐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에요. 이게 세금.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 설명 사항 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지금 당장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 공개해야 되죠. 인적사항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만 기억을 일단 해두세요. 나머지 기억이 없는 것은 다 공개 나가는 거예요. 환경조건, 입지조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감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공개할 정보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죠. 교재 지금 157쪽 맨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속을 체결한 우리 의뢰인께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크게 3가지 의무로 대별돼요. 위약금 지급의 의무,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경우에 물어주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했죠. 다른 개업은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배신했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의뢰인은 A에게 뭐 줘야 된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줍니다. 근데 그 위약금 금액이 얼마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약. 그래서 전속 중개와 유효기한 내에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주게 돼 있죠. 두 번째 위약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근데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소개했는데 갑은 10억을 달라고 합니다. 을은 9억 8천에 하재요. 2억 8천, 2천만 원의 갭을 못 줄였죠. 계약이 깨진 거예요. 결렬됐는데 중개사무소 둘이 나왔거든요. 골목길 걸어가다가요. 갑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어요.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거 개공한테 중개보수 줄 필요 있겠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씩 양보해서 여기서 계약합시다. 그래갖고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그 지하다방에서 9억 9천에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게 배신했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지하다방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이때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부수에 대한 금액을 물어줘요. 그래서 두 번째 위약이 이거죠.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죠. 이게. 배제하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위약이었습니다. 물어줄만 해요. 그럼 이제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은. 그러니까 개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지출 비용 전체를 물어주면 좋겠는데 중개 보수의 50%미 내에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중개 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개 보수 50%미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자기 아파트 내놓고요. 백화점 갔거든요.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백화점 갔다가. 같이 쇼핑을 하다가 야, 내 아파트 내놨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죠. 지금. 이자와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배신한 건 아니더라 이거요.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 있죠. 이자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상이에요. 절대 세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스발상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배신한 건 아니니까 이자는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니 그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거래가 됐을 때 원래 지급해야 될 보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이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물어주라는 얘기예요? 50만 원.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스발상과 거래했을 때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였고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은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 물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실하게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였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매번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면 그냥 다 맞춰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요. 자, 그럼 전속계약 제도까지 다 봤어요. 그럼 거기 이제 제재는 후의를 하기로 하고 159쪽에 일반 중개약 서식이 있죠. 맨 위에 여백에다가 이 일반 중개약서는 일단 사용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사용 X. 그 다음 옆에 보관 X. 그렇게 메모해 놓으면 돼요. 사용할 의무도 없고 보관할 의무도 없다. 이거는 서식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서식 내용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시간에 볼 겁니다. 원래 중개계약서 서식 작성 요령은 실무 시간에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재가 여기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실무 시간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30회 때 일반인께서 서식 내용을 물어봤어요. 작년 31회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계약서, 공통사항 이걸 갖고 물어봤어요.
서식을 물어보면 무조건 난이도 상인데 어쨌든 일반인 서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161쪽에 전속 중개계약 서식이 있죠. 이것은 전속계약 시에 사용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 동그라미 이거 보관도 하셔야 되죠. 전속계약서는 보관 몇 년 하라고요? 3년을 하셔야 됩니다. 3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만 메모를 딱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제도 다 봤는데 여기서 잠시 참고 있잖아요. 그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차이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느낌 오시는데 우리 전속 개공의 의무라는 게 먼저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전속계약서 사용하라고 했고 보관도 3년 하라고 했고 정보공개하라고 했고 2주일 이상 문서로 통지하라고 했죠.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의뢰인께서는 전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가 소요비용이라든가 확인설명 의무인데 협조하라. 요거는 똑같이 있는데 어쨌든 소요비용이라든가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돼요. 근데 일반의 경우는 이런 의무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속계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속은 이건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속계약제도 실제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개공들이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보세요.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다가 중개업소에 들러가지고 내 아파트 세 집 놔주세요. 나는 이 집만 내놓을게요. 그럼 개공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되죠. 여기다 사인해라 그래야 돼요. 전속계약서 작성 안 하면 이거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손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에 사인하라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아저씨한테 잠깐 물어보고요.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중개 의뢰를 받으면서 문서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모든 분쟁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건 채가는 거, 손님 빼가는 거, 그 다음에 손님들이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전부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중개계약서 쓰는데 익숙치 않아요.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이 없고 이거는 어쨌든 근데 선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법론적으로는 중개 의뢰할 때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된다. 중개계약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님이 우리 뒤통수 치는 일이 더 많거든요, 사실. 개공이 손님을 뒤통수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이제 일본 이런 데는 다 문서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163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제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시스템 운영도를 보고 일단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과정인데 우리 교재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노원에 사시는 A예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개업공사 갑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그러자 이 갑이 매수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부동산 거래망에 물건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다음에 강남에 사시는 우리 B입니다. 이분이 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개업공사 을한테 중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을이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보망에다 여기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냈어요. 실무적으로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물건 소개는 3, 4개 소개하는 게 적당하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일단.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개 정도 소개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이거. 손님이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개는 봅니다, 그냥. 물론 안 그런 손님도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 도장 찍고 가는 손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3, 4개 소개가 적당하다는 게 이제 정설로 돼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셀수록 소개하는 개수를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셀수록 소개 개수를 줄이는 게 맞죠? 이거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한 달 내내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물건 다 보고 가는 거야. 어? 다 보여줬어. 그래놓고 딴 데 가서 계약한다. 근데요, 그렇게 속을 새기는 손님들 있죠. 활동 없고 물건 다 보고
그럼 우리 그럽니다. 오기로 네가 이겨나 내가 하나 끝까지 한번 가는 거지. 근데 그 손님 꼭 속색이에요. 꼭 속색입니다.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부동산 물건 전부 다 보여주고 다른 부동산 거 바닥 갖고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계약 성사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을 비워야 돼, 그냥. 비우고 그렇게 하셔야지. 오기로 다 밀어붙이면 그 손님 나중에 꼭 속색입니다. 거의 100% 속을 새겨요. 이게. 굉장히 까탈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하는 손님들도 있는데 쉽게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끝까지 이제 우리 중개업소에 그래 성의를 다했으니까 여기 와서 꼭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면 다행인데 딴 데 가서 계약한다니까 또. 그럼 아주 꼭지 돕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소개했어요. 그래갖고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라고 했죠. 그러자 이 B가 3번 물건을 체크했어요. 3번이 뭐였냐면 A 소유의 아파트로서 갑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을개업공사는 A 갑개업공사한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야, 매수인 나왔다. 거래하자. 그럼 다시 갑은 매도인한테 조건 오케이 한답니다. 거래하자입니다. 매수인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A가 그럼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연락해야 되죠. 이거 만나갖고 둘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에서 마지막 절차가 바로 이 거래 사실 통보라는 거죠. 그래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이 물건을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요즘은요 절차 문제를 안 내거든요. 15회 마지막 출제가 15회 때였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순위에 대해서 17회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절차적인 본격적인 문제는 15회가 마지막 출제였고 이건 난이도 무조건 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안 내긴 하는데 문은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스킬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킬 건데 어쨌든 거래사실 통보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그저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동그라미만 쭉 쳐져 있고 밑에 맨 밑에 써 있죠, 지금. 거래사실 통보라고. 찾았습니까? 그게 마지막 절차라는 거 감만 잡아두세요. 이게 통보 안 해버리면요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기 때문에 허위 물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거래사실 통보 안 하면.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 운영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 운영도를 봤더니 부동산 거래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죠. 그 다음에 개공이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죠. 그리고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지금. 해서 주의할 점이 부동산 거래조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개공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지문에 시험 지문에 중개 의뢰인이 떴잖아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뜨면 이 지문은 무조건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인터넷상의 매물 정보 사이트들 이건 정보망이 아니죠. 광고 사이트들 뿐이고 우리 부동산 거래망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부동산 거래조망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이게 브랜드명이 K렌이었어요. K렌. 그랬다가 한방으로 지금 바꿨죠. K렌 전에는 탱크21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 정확하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망이라는 게 앞에서 두 번이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중개인 기억나십니까?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사무소 시도가 업무지역이고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정보망 이걸 얘기합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전속중개약 제도를 공부했는데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중산물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했죠. 그 정보망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한방을 쓰기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사설정보망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정보망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사설정보망이라고 이건 부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노원역 지역에도 있죠. 노원역 지역에도 있는데 지역별로 개공들이 모임을 만들죠. 단체를 구성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해요. 그러면서 한방을 쓰는 게 아니고 사설정보망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설정보망으로 이제 그 대형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 그 브랜드명이 L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L.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두 업체가 이제 대형 업체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설정보망을 이 단체가 운영을 한다. 이게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타치 안 해요. 타치 안 하고 사설정보망 운영한다 해서 우리 법이 규제할 근거도 없고 규제도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독점기지 및 공정거래 법률상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걸려요. 그래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걸려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먹을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걸려갖고 시정조치 과징금 먹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유로 등록관청은 이 개공한테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 2번 이상 먹었잖아요. 그럼 등록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규정이 여기까지였는데 작년에 금지행위를 신설하면서 다음 주에 금지행위 하는데 이 단체가 만약에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여 카르텔을 형성해갖고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그러면 금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 이렇게 작년에 신설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일단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역도 지금 마찬가지일 텐데 지역별로 모임 결성이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권리금 때문에 그러죠. 권리금 때문에. 그래갖고 아마 모르겠어요. 이 노원역에 이 모임 구성돼 있는데 여기 회원 들어가는데 아마 권리금이 한 1억 될걸요? 제가 15년 전에 노원역에서 강의할 때 여기서 그때 권리금이 그때 5천이었으니까 회원 가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런 회원 가입을 하면서 여러분들 개업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다 1억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1억 넘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이런 현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요. 근데 실무에서 이제 한방이든 이 L이든 T든 이걸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들,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뭐 우리 부동산 거래 싱크로 시스템에 연결되는 거, 국토부에 연결되는 거, 뭐 등기상 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는 거, 여기서 한번 딱딱 클릭하면 화면에 다 떠 있거든요. 전부 다 바로바로 연결돼요. 다. 그래서 이걸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한방은 현재 무료예요. 그러니까 한방은 협회 가입을 하면 회비가 월 6,000원 있거든요. 최초 회원가입이 50만 원 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월 6,000원 있는데 회비만 내면 한방은 무료 이용입니다. 무료 이용이고 여기 L이나 T 있죠. 둘 다 비슷할 텐데 그 저희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L 요걸 쓰고 있는데 우리 연합회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가입을 할 때 100만 원 냅니다. 100만 원 내고 이거 정보망 사설정보망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100만 원 내고 월 회비가 33,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있고 연합회 가입비만 우리는 딱 1,000만 원이에요. 가입비만. 이거는 나중에 못 돌려받아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전부 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거 한번 다운되잖아요. 그럼 그날 쉬어야 돼, 그냥. 그럼 욕 바가지로 먹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이제 하는 영리업체라 여기는 시스템 다운 일이 거의 없죠. 그래갖고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뭐 한두 시간 비잖아요. 일을 못 해버려요, 일을.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보망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시스템 운영도 제가 설명했지만요. 현실과 전혀 안 맞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마지막에 거래사실 통보라고 그랬죠, 이거. 거래사실 통보라고 그랬는데 무슨 거래사실 통보입니까, 이거. 통보 안 해요. 통보 안 하고 직접 개공이 들어가 삭제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정보망 제도가 94년도에 들어왔어요. 94년도에.
94년도 기억나세요? 94년도면요. 인터넷을 천리안 쓰던 시대예요. 천리안. 전화선으로 인터넷 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한번 딱 클릭해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안 열렸어. 그런 시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웃기는 규정이에요. 난 처음에 이거 보면서 세상에 이걸 왜 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일단 학원 강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쨌든 아주 웃기는 규정입니다 이게. 자, 그럼 시스템 운영도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보망은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넘어가십니다. 164쪽으로 가면 거리정보 사업자의 지정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에 거기 24조가 실려 있는 거죠. 자,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색깔 칠해져 있는데요. 밑줄 긋고 개업공사 상호관 이것도 밑줄 긋고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그 자를 뭐라 한다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를 국토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요. 일정 수 이상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때 거기 지정 요건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밑줄 부가통신사업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안에가 바로 지정 요건인데 칠판 보시죠. 그럼 보시면 지금 저는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지금 4가지로 되어 있죠. 저는 부가통신사업자일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셔야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요.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입니다. 통신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 개인 안 따져요. 다만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중개법인 겸업을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 안 하고 있는데 중개법인의 겸업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개인 따지지 않는데 단 중개법인은 지정 안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의 세들은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이거. 그래서 어쨌든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숫자 많이 나왔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5 빼기 2예요. 그럼 몇이다? 3. 이렇게 갈 거예요. 5, 2, 3. 5 빼기는 3이다. 토탈 500명 이상 확보가 돼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기사가 1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 돼요. 기능사와 기사는 틀리죠? 기사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인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그러니까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서버 확보라는 얘기예요. 서버. 물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정 요건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절차로 넘어가는데 절차는 제가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 봤어요. 그냥. 이거는 그럼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해요. 신청은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내줘야 되고 개공 이거 회원인 개공 500명 이상을 확보하러 했으니까 그 500명 이상의 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정보망 이용, 가입 신청서,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되고 이게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 이 신청서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있죠? 개설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들어와야 되고요. 공인인사 자격증 사본도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우리 과목에서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을 내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거. 특히 자격증 사본을 낸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 그의 자격증 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등록관청이 직접 다 확인 요청했어요, 시도의사한테. 그러니까 안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낸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사본을. 왜 낼까?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대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직접 증명하래요. 지정 신청자에게. 자기네가 확인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사본 내야 되고 등록증 사본을 500장 이상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설비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없어요, 이거는. 지정권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추섭서라서 안 받겠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검토하고 지정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지정서가 나가버리는데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며칠 내 하라고요? 30일 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행정기관 업무 처리 기한은요.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또 30일이에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국장. 나란지 하시는데 바쁘시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30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 공인인사업 쪽에서는 유일한 30일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하나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모니터링 공부한 적 있죠?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었어요. 수시 모니터링도 있고. 그럼 모니터링 위탁을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금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건데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 보고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게 30일이에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 나중에 이제 숫자 금방 기억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지정이 됐어요. 30일 내.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지정을 받았으면 운영규정을 제정할 승인받는데 운영규정이 뭐냐면 이것도 쉽게 가면 됩니다.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어떻게 등록하고 가입하는지, 등록 가입할 때 회비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다음에 개공과 거래용무 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갖고 제정 승인을 받는데 당연히 국토부 장관 승인 사항이죠.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몇 개월 내에 받으라고요? 3개월 내에 받아줘야 돼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3개월 내에 받아줘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거 다시 지정을 받은 앞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는요. 숫자가 33, 1년이에요. 3과 엄청 친해요. 지정 요건에서도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이었죠. 그 다음에 30일 내 지정해주게 돼 있고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을 받고 1년 내 설치 운영합니다. 33, 1년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개업공사와 거래용무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잠깐 볼까요? 166쪽이죠.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는데 후일 이 부분은 제재와 관련해서 같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 거래용무 사업자께서는요. 개공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물건을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돼요. 다음에 개공,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공개도 모두 금지예요. 예. 이것을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의 1-1입니다. 이제 1-1이 뭔지 알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여기다 대고 거짓 공개했다, 허위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거래가 됐는데 올렸다가 그러면 이거 허위 물건 공개가 똑같기 때문에 업무 정지입니다. 이 정도만 하죠. 제재에 관한 부분은 지정 취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후일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써서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요. 한방처럼.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해서 우리 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하러 지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사설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들이 몇 명이 지정이 됐었어요. 있었는데 전부 다 이거 반납했죠, 이거 지정서를.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래갖고 우리 협회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래용모 사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도권을 끌어들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길이 멉니다.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약간 우리 법이 이 부분이 가장 뒤처진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보망을 통하여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시험에 매번 내니까 지정 요건, 지정의 절차, 그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까지 나중에 꼼꼼히 다 챙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 신청서 169조 이 서식들은 안 물어보니까 참고하시고 이용 신청서도 마찬가지고 지정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했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교육공사 등의 의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